안녕하세요. 불사람입니다. 우선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본이 없으면 말을 잘 못하기에 방송이 아닌 영상으로 대본을 읽으며 말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무슨 일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저에 대한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저와 사적으로 아는 누군가가 제가 친누나와 여동생의 딥페이크를 신청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진을 폭로하셨습니다. 아마 모텔에서 제 휴대폰을 누군가 찍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보자가 제보한 사람은 틀림없는 저이며 저 사진이 찍히는 날 저는 저 모텔방에 있었고 트위터에 찍힌 사진 속 휴대폰도 제 휴대폰이 맞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저 텔레그램 방 역시 제가 이용한 것이 맞으며 최근 수십 종류의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했고 그중 일부를 다운받아 소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으로 충분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몇 가지 있기에 이를 정정하는 한편 제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가장 많이 상처받았다 생각할 만한 인물인 제 동생에게 먼저 연락을 해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하고 부모님 모두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물론 너는 이런 걸 재밌어 하니까 내가 뭘 할지 말했다면 동의하고 지지해줬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까지. 잠깐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나 지금 바뀌니까 끊어. 미안해. 그리고 대체 딥페이크 영상이 뭐길래 그렇게 즐겨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보았던 딥페이크 영상도 이 자리에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선조를 죽여라, 세리종들 없애라.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고. 옛날에선 필요 없어. 필요한 것 오직 정상화군. 너 힘차게 대중결이 선곡 하나 남기지 않게. 그럼 이제 진짜로 저 글에서 사실인 내용이 무엇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미 텔레그램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람이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주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한 제보자의 말이라면 믿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보자가 사진을 찍었던 모텔에 당연히 저도 있었고 때문에 제보자가 누군지 이미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와 깊은 상의를 나눴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자세한 사정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보자를 불러올 테니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사하람을 제보한 박하람입니다. 아마 불사하람이 진짜 가해자일까봐 마음을 졸이셨을 분들에게는 제가 진짜 개같은 놈으로 보이겠다 생각해서 개의 동물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주변에서 딥페이크로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친동생이라도 신고할 겁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하며 이로 인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라면요. 이건 범죄를 덮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도 어떤 진영을 까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끝까지 보고 판단해 주시죠.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만큼 꼴불견인 짓도 많지 않으니까요. 시작은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디지털 교도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였습니다. 당시 이 사이트가 되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곳에서 신상이 공개된 인물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지털 교도소를 처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궁금해졌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인을 확정할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멍청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사람들을 박제하는 걸까?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간다고 까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증거가 없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디지털 교도소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까는 건 가능하지만 증거를 검증하지 않는다고 까려면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저를 박제하는 계획을 이때부터 세웠습니다. 그 당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이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스토리 영상을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유튜브와 트위치 방송을 병행하고 있었고 때문에 같이 활동하는 방송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 한 명에게 제안할 생각이었습니다. 날 일단 흉악한 범죄자라고 누명을 씌워라. 나는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기소조차 안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누명을 씌운 기록을 가지고 디지털 교도소에 제보하는 거야. 이 사람 뭔가 뒷배가 있어서 내가 끔찍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는커녕 이슈조차 안 되었다. 이거 속일까? 제 기준에서 이거는 증거조차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얼마든지 조작하고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 이거에 속아줄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이걸 운영하고 있을까? 라는 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대본도 다 썼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데 진짜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저는 공익근무를 하는 중이었고 혹시 내가 근무하는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연말에 소집 해제가 되면 해야지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연말이 오기 전에 디지털 교도소는 망했고 마약사범이 시선을 돌리려고 만들어낸 추악한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사건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4년, 이번에는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트위터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이 박제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실하게 알고 하는 걸까? 아니면 무고한 사람이라 해도 그냥 올리고 보는 것일까?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불사하람은 딥페이크 가해자라고 제보한다. 그리고 박제되는지 본다. 제보자는 어떤 사람일까? 제보자는 불사하람의 팬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만남을 갖다가 둘이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뭐 하람이 씻거나 자거나 할 때 우연히 휴대폰을 봤는데 거기에 딥페이크 사진이 있었네? 어이쿠 일어나면서 사진만 찍고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 딥페이크 사건 때 사진과 함께 퍼뜨립니다. 라는 건 전부 거짓말. 불사하람의 팬은 실제로 팬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불사하람을 싫어해서 얘가 망가지길 바라고 때문에 이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는 인물이라는 설정입니다. 자, 메소드 연기를 시작해보죠. 피해자는 누구로 하지? 진짜 피해자를 여성 팬이나 애인으로 설정하는 건 거짓말이라도 인성에 좀 하자가 있는 거죠.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영상 보면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친여동생과 누나로 했습니다. 저는 남동생만 있거든요. 이전까지 존재한 적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착각으로도 헷갈리거나 피해의식이 생길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골랐습니다. 그 와중에 제 오랜 구독자라면 여자 이름 둘이 익숙하실 거예요. 박수아? 박혜진. 네, 권수아? 이혜진.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역해 두 명이죠. 혹시 단 하나라도 트집을 잡고 싶으실 분이 있을까 말하자면 게임에서 이혜진은 18살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14년부터 늙지 않는다는 설정이라 28살이며 사진 속 문구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미지에는 뭐 딥페이크 합성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성적인 문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오우 정도? 저는 어떠한 여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무엇이냐? 그냥 저 두 캐릭터 신스킨 홍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캐릭터 어쩌고 하는 그런 나쁜 말은 하지 말라 부탁드리고 싶네요. 텔레그램은 저도 조력자도 이거 하려고 회원가입했습니다. 옆방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영상을 올릴 때 어떻게 보이나 테스트하는 혼자 쓰는 방 하나 있었네요. 그리고 이 신상으로 드러난 전화번호는 뭐냐? 듀얼 넘버입니다. 뒷번호 0401 만우절 에디션. 제 진짜 번호는 공개하기 좀 그렇고 없는 번호를 찍으면 바로 들킬 게 뻔하니 이거 찍으려고 월 3,000원 결제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날짜가 이상하죠? 3월이라 되어 있어요. 저 사진이 엄밀히 말하면 텔레그램 방을 띄우고 찍은 게 아닙니다. 텔레그램 방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를 띄운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날짜가 8월이라 되어 있으면 저처럼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대화 내용을 짜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거 8월인데 깎아서 3월로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로 보면 조금 픽셀 모양이 다르지만 저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티가 안 나죠? 왜 사진을 찍은 장소가 모텔이었냐? 제보자는 설정상 저와 사적인 만남을 갖다 우연히 본 겁니다. 원래 모텔과 카페 중에서 고르려 했어요. 카페에서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몰래 봤다는 설정으로.
근데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카페에서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사진까지 찍는 건 너무 영화에서나 벌어질 상황 같다 생각해서 모텔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저 다방 홍보도 의도한 겁니다. 이 제보를 봤을 때 모텔임을 알고 어휴 멍청한 녀석, 팬한테 수작질하고 사적으로 놀다가 뒤통수 맞았네 라는 생각으로 저를 웃음거리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 설계를 한 겁니다. 웃음거리가 되면 상대적으로 팩트체크는 소홀해지니까요. 참고로 여기에도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다행히 찍히진 않은 것 같지만 혹시 테이블이나 어딘가에 제 모습이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성별을 알 수 없게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죠. 너무 저렴해서 바닥이 끈적끈적한 불쾌한 모텔이었는데 들어가서 침대는 쓰지도 않고 저것만 찍은 뒤 도망치듯 나왔네요. 물론 모텔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 제보자가 모텔에서 저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도 자기가 특정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건 저 멀티버스의 불사하람은 아마 많은 여성 팬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알파메일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딥페이크로 욕구를 채운다고?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참고로 현실에 제가 구독자와 만난 건 게임 행사에서 사진 몇 번 찍은 게 전부입니다. 전화 이전에 마지막으로 모텔을 갔던 건 2020년쯤 공모전 관련으로 서울 갔을 때였고요. 그때도 혼자. 하지만 이 정도는 스토리적 허용으로 넘기죠. 왜냐면 앞으로 이거 의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주소록 화면이 아이폰 화면이죠. 이것도 협조자에게 부탁해서 아이폰으로 제 번호를 주소록에 찍어달라 부탁했습니다. 혹시나 생길지 모를 제보자랑 가해자랑 폰이 같은 갤럭시네? 라는 식의 아주 최소한의 의심도 피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모텔 대시비 2만원과 듀얼 넘버가 3,000원에 이 모든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겨우 이딴 거에 속았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속을만하다고 생각할지. 근데 제 입장은 이겁니다. 고작 이 정도로 속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세게 때려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사람을 박제하거나 용의자를 욕하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했다가 위험한 일을 겪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이번 사회실험에서 철저하게 공평하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걸 순수하게 속이는 것만을 위해 진행했다면 그냥 제 목소리를 녹음하면 돼요. 수아 누나 미안해 딥페이크 하면 안 됐는데 이러면 무조건 속지. 물론 요즘은 이것도 무조건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로 AI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번 설정은 제3자가 누명을 씌울 때 그걸 파악할 능력이 있느냐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다. 듀얼 넘버가 3,000원, 모텔 대시비 2만원, 그리고 공기계 하나. 가까이 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공기계 대신 직접 찍어줘도 되고요. 그러니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않으니까요. 증명 능력이 없는 걸 증거랍시고 내놓았으니 저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저는 지금 증거 조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의 지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총 모양 만드는 법 알려줬다고 이걸 배운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협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건 그냥 헛소리잖아요. 이걸 보고 딱 잘라서 너 조작이지라고 하는 건 과한 소리지만 증거라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상식인에게 바라는 제 최소선이었습니다. 이걸 넘어야 그 뒤에 얼마나 상식을 가졌나 생각할 가치가 생긴다고 봤어요. 여기까지 일이 벌어졌다는 건 여러분 모두 답을 알고 계신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보한 7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계정은 제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숨겼으며 혹시라도 댓글로 누군지 특정할 만한 이야기나 추측을 하면 댓글 삭제가 아니라 계정 차단을 걸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하지 맙시다.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상처 줘도 되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녹화 맞춰놓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페미의 특징이다, 트위터의 수준이다,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로도 나왔죠?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범죄 저지른 거. 댓글을 보니까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반페미의 특징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진영의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자아를 위탁해서 상대 진영의 가장 하찮은 놈을 전체로 일반화하는 짓은 유익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페미의 수준이 아니며 이것 역시 반페미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수준입니다. 라고 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트위터에 제보한 분들의 선정 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단 2가지입니다. 1. 쪽지를 열어둔 사람일 것. 쪽지를 안 열면 제가 제보를 못하잖아요. 2. 트위터 자기소개란이나 닉네임에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 물론 그냥 평소 트위터를 하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제보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놀다가 소문에 휘말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난 모든 제보를 받을 책임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선언한 사람 중에서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원치도 않았던 신상을 억지로 떠먹여서 올렸다는 가짜는 핑계는 대지 못할 테니까요.
물론 아쉽긴 합니다. 이번 사태용으로 만든 계정이 대부분이다 보니 규모가 다 짜버리들이고 제보를 할 수 있는 숫자도 많지 않았거든요. 7도 그냥 며칠간 조건에 충족한 사람을 전부 뒤져서 나온 숫자가 마침 7이라 일주일은 7일이니까 7명으로 하자,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팔로워 수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제보해서 반응을 보고 싶기도 했는데 이건 구독자 수만 명 되는 유튜버를 속인 에피소드가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죠. 참고로 그때는 제가 구독자 500명밖에 안 될 때라 그냥 씹으시니까 무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이젠 그렇게 씹히지 않을 정도로 컸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박제 계정이 7개인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 때는 제가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많은 남녀 지인들에게 도와달라 제안했을 때 대부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요. 제가 너무 많은 욕을 먹고 공개되길 원치 않는 신상까지 터질 수 있다고요. 단 한 사람도 이 정도 증거면 박제를 안 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딴 거를 확실한 증거라고 믿고 조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리 없어. 이건 증거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글쟁이 나부랭이에요. 누명을 써본 적도 씌워본 적도 어몽어스나 구스구스덕 할 때 빼고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진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이딴 거에 속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첫 멘트가 혹시 그 휴대폰이 가해자 것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혹은 그 가해자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걸 볼 수 있을까요? 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것이 제보자를 특정한다 해도 나만 보고 공개를 안 하면 되잖아. 제가 이걸 시작한 것도 그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별 가짜는 것들도 증거랍시고 피해 학교와 가해자를 특정하고 있긴 해. 하지만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주변 인물들에게 많이 일어나니까 가해자의 증거로 제보자가 특정되기 쉬워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증거 없음을 까르면 증거가 없다는 증거 정도는 가져오는 게 성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네, 제보 감사합니다 딸랑 보내고 그냥 그대로 올렸어요. 더 화나는 게 뭐냐, 피해자 이름을 같이 올렸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쌍욕을 먹어도 웃기다고 하트를 주는데 여기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건 여러분이 그 정의감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때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징벌할 거면 너희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 저는 뿌리 사태 이후로 디귿 모양만 들어가면 일단 패는 거 반대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고칠 때까지 닥치는 대로 패고 본다. 왜냐면 소비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서 불리하니까. 증거가 없으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뿌리 사태 때 페미니스트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노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닌가요? 그냥 손가락 못 쓰는 것에만 화났고 사실 증거 없이 패는 건 배울 만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그런 일에 분노했으면 적어도 니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게 노력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분노의 정당성이 생기지.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박제하고 본다. 왜냐면 이번 텔레그램 문제는 익명성이 강해서 증거 수집이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한국 남자는 역겨워. 걔네는 눈알이 2개야. 더 끔찍한 건 코는 1개인 주제에 콧구멍은 2개나 된다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얼굴이 그따위로 생겼지? 이딴 근거를 기대려는 게 아니잖아요. 난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었어. 이게 미러링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짓이 미러링이야. 누가 쓰레기 대회에서 이기면 활동금이라도 주나요? 증거가 미흡한 걸 인지하는 수준이 최소선이고 여기서 얼마나 더 생각을 갖는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했습니다. 지금 불사하람은 설정상 친족의 사진을 이용한 거잖아. 그러면 가해자의 신상을 터는 것은 곧 피해자의 신상을 터는 것과 다를 게 없어. 그러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을까? 그걸 단서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차라리 박제는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할 사람을 권하는 게 낫겠지.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불사하람 부모가 휴대폰 뺏어서 검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경찰이 하든지. 내 부모님이 그런 걸 감싸는 성격이면 어떡하냐고? 글쎄요, 적어도 누가 팩트체크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낙인을 찍어대는 성격인지는 알겠네요. 이런 문제는 저도 확실하게 답을 말하기 어렵다 생각해서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어떤 방식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 고작 이게 충분한 증거였다는 듯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업로드를 했고 그 업로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초성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한 건 가해자를 얼마나 정확히 잡는지였어. 그런데 피해자 케어조차 안 하네? 내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알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말을 했어요. 피해자 이름 좀 가려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가려주더라고요. 초성만, 이름은 그대로. 초성을 알 수 없으니 이름을 알아도 초성을 알 수 없겠는걸? 이런, 분하다. 제가 한 번 더 피드백을 할까 했다가 너무 혈압이 올라서 그냥 뒀습니다. 우리 혜진이랑 수아 누나가 신상이 털려서 서운해한다고. 물론 가상인물이긴 한데 그래도 서운하잖아. 그럼 내가 미안해진다고. 7명 중에 1명은 일부죠. 다른 사람들은 잘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그냥 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피해자 이름 좀 숨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걱정돼서요.
이분은 진짜 웃긴 게 제 전화번호와 실명은 가려주고 정작 피해자 이름은 하나도 안 가렸어요. 이건 러시아식 유머인가요? 트위터에서는 가해자를 케어하고 피해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진짜 웃음이 터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가해자 신상 깠다가 고소당하는 게 무서웠지? 그럼 피해자는 뭐가 되는데? 나는 고작 이 정도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혼자 모텔까지 가서 무슨 바보짓을 한 거지? 아니, 팩트체크 확실히가 문제가 아니라 증거를 보기나 하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한국인 여캐가 둘 뿐이라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이 박혜진, 누나가 박수아가 됐는데 이럴 거면 그냥 박아피차에 차이 팠다마 했지, 아니면 박데비, 박마들렌 하든가. 제가 이거 가지고 원망스러웠다고 하면 우리는 너희 한남충에게 범죄당할까봐 원망하는데 너희는 겨우 이 정도, 이딴 논점을 이게 할 건가요? 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그 수준일 것 같아. 여기서 그냥 때려칠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좋은 이야기를 위해 필요할 때가 아니면 혐오를 하지 않아요. 혐오를 싫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페미와 반페미는 둘 다 우린 정상? 쟤네는 혐오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정확히는 난 쟤네를 혐오하지만 그건 명분이 있으니 착한 혐오다. 하지만 쟤네의 혐오는 나쁜 혐오다. 라는 걸 좀 당당하게 말하기 좋게 포장하는 거죠. 결국 혐오 내전이잖아요. 제가 왜 거기서 둘 중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며 누군가의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야 하죠? 관점에 따라서는 제가 가장 혐오를 싫어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너무 싫어서 거기에 닿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의 혐오를 존중합니다. 그걸 존중하지 않는 순간 실수로라도 나한테도 그 더러운 혐오가 묻을까봐. 하지만 내가 거기에 불을 붙이고 싶진 않아요. 설마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 이게 그대로 올라갔으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며 저는 페미를 잘 팬 영웅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게임 유튜브로 돈 벌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틀이겠지만 난 그런 진흙탕 싸움에 끼기 싫다고 그냥 거울만 비추고 짜잔 이게 너희 모습입니다 하고 나가려 했는데 하필 거울을 본 게 메두사라서 돌이 되어 죽어버린 거야. 어라? 내가 죽였나? 난 그저 당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필터 없이 보여줬을 뿐인데 내가 죽인 건가? 자, 그렇게 최악의 감정을 가지고 세 번째 분은 연락을 조금 많이 늦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 똑같겠지. 제보 감사합니다. 혹시 사적으로 만났던 증거 같은 건 없을까요? 와! 드디어 내가 원한 상식인의 최소값을 충족한 사람이 생겼어. 드디어 내가 이거에 감동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동이야. 하지만 전 아직 물러날 수 없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싶은 철없는 무고의 화신이니까. 뭐 자주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거. 죄송해요. 제가 저 이후로 휴대폰을 바꾸고 연락을 안 해서. 연락처는 있으니 하려면 연락해서 대화하고 캐치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가 특정될 수도 있고요. 증거를 말하지 않기 위한 핑계지만 정론이죠. 휴대폰을 바꿔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제보자에게 좀 과한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그렇네요. 정리해서 게시물 올려볼게요. 사진이 뚜렷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때 솔직히 기대 반 실망 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바란 팩트체크의 최소선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런데 올린다고? 어떤 의미지? 증거가 확실하진 않은데 얘가 범인이래요 라고 올리는 건가? 그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행동 아닌가? 설마 이번처럼 범인 신상만 가리는 건 아닐 테고 아예 범인과 피해자의 신상을 다 가려버리나? 이게 그나마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올리는 의미가 있나? 내가 학생이면 모를까 이미 대학도 졸업해서 어느 학교가 뚫렸다는데 확실진 않네요 같은 이야기도 못하잖아요. 뭘 하려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었는데 이분의 업로드는 시기적으로는 가장 늦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분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분은 얼마나 신중할 것인가? 휴대폰 대화 내용은 어떻게 촬영했나요? 가해자가 저때 화면을 켜놓고 뭘 다른 일을 했나요? 미친. 두 번째 의심이라니.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지. 물론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말에 결국 저걸 증거라 믿어버렸고 그리고 역시 가해자의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해버렸지만 그리고 이름 좀 가려달라고 한 뒤에도 초성만 가리고 사진 속 이름은 하나도 안 가렸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해. 아마 대화 윗부분을 쳐낸 건 제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겠죠? 정황상 제보자가 불사하는가 모텔에서 있었던 것 같으니 이걸로 제가 제보자를 특정할까봐 걱정한 모양이죠. 야, 그래요. 제보자를 보호할 정도면 훌륭하죠. 물론 사진이 대놓고 모텔 사진이라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피해자 보호는 안 했지만 피해자 2차 가해는 어차피 저 빼고는 모두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트위터를 봤는데 여자치고 뛰어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불쾌하다는 말을 봤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력이 필요한 것처럼 여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업무면 모를까. 지금처럼 머리를 써야 하는 작업에서 저런 소리는 여자는 머리가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또 다른 성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별과 이념을 초월해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분 치고는 가장 훌륭했어요.
이런 조건도 서운하신가요? 하지만 그런 조건도 없이 좋은 사람이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세 번째 분의 업로드를 기다리던 동안 네 번째 사람의 답장이 왔습니다. 제보는 감사하나 다른 분에게 제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물론 제가 속으면 멍청하다고 할 정도로 단서를 넣긴 했지만 속으면 멍청한 단서들 중에서는 그나마 최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부를 당하니까 왜 기분이 안도가 되냐? 제보를 거절한 이유를 물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계정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이유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으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가해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일부러 이런 부분을 사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단서들이 진짜 증거라기에는 미흡하지만 대놓고 주작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럴싸해서 혹시 진짜 제보면 제보자가 크게 상심할까봐 이렇게 표현해준 거겠죠. 물론 이분도 놀린 내용들 중에 저게 맞나 싶게 단서가 미흡해 보이는 내용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누가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결국에는 지우고 정정까지 하더라고요. 쪽지 제보로 지적당하셨다거나 한 게 아니라면 아마 자기가 제보를 받은 것들을 스스로 몇 번이고 다시 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남은 피해 학교 목록이 전부 팩트냐고 한다면 제가 검증한 게 아니니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차피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고 감당하느냐. 적어도 실수를 책임질 수 없는 일이겠다 싶으면 발을 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못해서 나라기관 사이버레카가 몇 명인데 제가 저분 나이를 아는데 저는 그 나이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확신이 안 듭니다. 이분에게는 소소한 선물이랑 같이 이 영상 링크를 보내줄 생각인데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이런 것에 속을 정도의 사람이라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과는 돈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성향도 엄청나게 다를 것 같아서 오히려 절 싫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엮이거나 만날 일도 없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넘어가죠. 감사합니다. 피해자 이름 좀 가려주세요. 진짜 서운하다. 이분은 저를 긁는 것도 성공하셨습니다. 보울사람이 아니라 불사람이라고. 보울사가 뭔데? 보울사리노야? 내가 보울사람이라고 써놓은 거 보고 진짜 많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이름을 유출한 사람 중 유일하게 사과를 했어요. 뭐 이름 헷갈렸다고 사과한 건 아닐 거 아니야. 피해자 이름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인지를 한 거지. 그리고 1, 2번과 달리 이름과 초성 모두 가려줬어요. 비록 증거에 대한 의심이 단 하나도 없이 피해자를 케어해야 한다는 그 잠깐의 생각도 없이 저질렀지만 이 정도면 현재까지 5분 중에서 3등 딱 절반 안에 들어간다. 4, 5등은 모르겠어요. 가해자 신상을 가리고 피해자 신상을 드러낸 2번과 피해자 초성을 가리고 피해자 이름을 드러낸 1번. 누가 꼴찌일지는 여러분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제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무슨 각오로 임한 거죠? 난 지금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이 정도 준비를 하고도 내가 준비가 미흡해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4번은 나가 계시고 나머지 분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서면서도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기게 내 이름만 더럽혀지도록 날 도와준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유튜브 컨텐츠 장난거리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죠? 그래야 마음의 위로라도 될 테니까. 뭐 아니지만 그렇다 칩시다. 내가 유튜브 장난거리인데 이렇게 준비하는 거면 니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같지 않고 우스운 짓거리면 이 정도 고민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하세요? 제가 지금 사상 차이 가지고 까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스스로 자신의 사상을 갖지 않게 만들고 있죠? 피해자를 위해 제보를 받는 거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지.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면 팩트체크를 대충 했다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지. 근데 왜 팩트체크는 고사하고 피해자 2차 가해를 니네가 하고 있나요? 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한남은 억울하게 당해도 싸니까 일단 패고 봐야지 가 여러분의 가치관이었다고 치더라도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도 전에 그냥 그 말의 진심조차도 개소리인 게 이 번호가 진짜 내 번호인지 아니면 모르는 여자 번호인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하람? 되게 중성적인 이름이잖아요. 이거 녹화하는 순간까지 듀얼 넘버에 연락이 딱 한 번 왔어요. 대출 안내. 나는 적어도 전화라도 해서 불사람 번호인가요 정도는 물어볼 줄 알았어. 뭔데 자기가 박제하면 전화는 누군가 대신 해줄 줄 알았나? 직접 하기는 쫄리고 누군가 대신 손을 더럽혀서 체크해 주겠지 뭐. 적어도 자기 주장이 부끄러워질 만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되게 신기한 패턴을 찾았습니다. 저를 박제하지 않은 4번과 저를 박제한 나머지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저를 박제하지 않은 4번만이 유일하게 프로필에 증거가 있어야 받아준다라고 적어놓았던 겁니다. 사실 5분 모두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4번은 피해자를 케어하기 위해서가 우선이기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건 역시 경계에서 그에 따른 책임감으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두는 신중함을 보여준 것이고, 다른 분들은 애초에 이 난장판에서 진지함이 없는 웃음거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놈의 한남 불사람을 까기 위해 모든 리소스를 사용한 거죠. 실제로 넷 중에는 대놓고 한남 혐오한다고 써놓은 계정도 있었고, 제보의 진위 여부는 답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물론 제보의 근거가 제보자의 신상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긴 한데, 그거는 본인이 제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체크할 때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책임감이 있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셨네요. 저는 혐오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혐오를 존중한다고 했으니 피해자의 2차 가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서까지 한남을 욕하겠다는 그 목적과 뚜렷한 책임감을 보여주신 것에 투따봉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분들에게 제보를 하면서 화면 녹화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움직이면서 저분들 이름이 실수로라도 1프레임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계정이 털릴까봐 이미지화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혹시 당사자들 중에 내가 하는 말 중에 하나라도 틀렸거나 합성으로 거짓말하는 게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그냥 영상째로 업로드해서 무엇이 과장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두 분은 며칠이 지나도록 쪽지를 읽지도 않고 활동도 안 하는 걸 보니 저번 계정에 보낸 모양입니다. 누구에게 운이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운이 좋았네요. 다만 걱정은 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피해 학교를 잔뜩 올려놓기만 하고 활동은 이제 하나도 안 하시던데 저것들은 진짜가 맞을까요? 그렇게 잘 놀다가 가면 그건 누가 뒤처리하나 궁금하네?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당사자가 등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도 봐줘야죠. 지금까지 계속 번호로 말했듯 저는 이분들의 계정이 여러분들에게 노출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직접 나서서 글을 내리라고 요구를 해보겠어요. 단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공평한 전개를 위해 불사하람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무고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번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듯 제보자는 불사하람이 가해자라는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분들이니 증거 없이 실수를 정정할 기회를 드려야 공평하죠. 여기서 더 떠먹여달라는 건 양심 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번호 순으로 돌아갑시다. 1번 선수는 제가 이렇게 보냈고 바로 사과를 받고 글을 삭제하고 정정했습니다. 오. 이미 1, 2번은 기대가 더 추락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서 이걸 보고 딱히 실망하지는 않았는데 좀 놀라긴 했습니다. 아니, 맞아요. 내가 증거 없이 사람을 몰아가는 놈들이니 증거 없이 글을 지우라고 시키겠다 했지만 진짜 지우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가 잘못 알았다면서 지우니까 좀 당황스럽네? 아니 그래. 잘못을 정정하는 건 좋다 쳐. 근데 그럴 거면 애초에 왜 박제를 한 거지?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는 화보다는 너무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말로만 내리라고 하니까 사과하고 내릴 정도면 지도 이 증거에 확신이 없었던 모양인데 왜 애초에 박제를 한 거지? 저는 제보를 받는 계정이기에 당연히 제보하신 분의 허위사실을 제보하실 줄은 몰랐고 이렇게 본인께서 정정을 해주시니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누군가를 박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또한 저는 가해자를 박제하는 계정이 아닌 피해 학교를 알려드리는 계정이기에 무조건 제보자의 말만 믿은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이 좀 있지만 굳이 말꼬리를 잡진 않을게요. 다만 이 글을 보면 가해자는 박제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셨습니다. 아마 거기도 그 당사자가 지우라고 하면 바로 지우실 듯. 그냥 이 광기의 흐름에 휘말려서 물타기를 세게 하셨다가 재수없게 저를 만나신 모양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니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조란 썰 속 누님이 생각나네요. 극단적인 팔랑귀라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사람.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라 진짜 억울한 사람을 잡았으면 경찰서에서 인사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은 실수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덕담 좀 나누고 보내줬습니다. 정정글도 제가 나중에 지우라고 할 거니까 찾을 생각은 말아달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올린 글 전부 확인하고 팩트 아닌 것들은 다 내려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가해자 신상은 남겼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가해자면 꼭 처벌받길 바라고 1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였다면 그것도 꼭 처벌받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좀 궁금한 건 제가 정정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제보자한테 내가 이런 DM을 받았는데 너 확실한 거 맞냐? 정도는 물어봐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보자한테는 그냥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그걸 물어보면 제가 동일인물인 게 들켜서 난감하니까 못 물어봤는데 알려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저랑 연락하기 싫어질 건 아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말만 해주세요. 훈훈하게 끝냅시다.
2번은 좀 기니까 마지막으로 빼겠습니다. 3번! 제보를 받고 글을 올리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람. 오랫동안 고민한 만큼 자신감이 있는지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반응이 나와줍니다. 네, 자작문의 한 적 없으시다는 정확한 증거 내주시면 제보자분 알려드리고 글 내리고 사과문까지 올리겠습니다. 이 물결 무늬가 아주 그 감성이 훌륭한데요. 그런데 문장이 조금 틀리셨네요. 제작 문의한 적이 없다는 정확한 증거를 대면 당신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가야 하고 거기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글 내리고 사과문 안 해도 돼요. 물결 문의할 정도로 자신있게 말하려면 사과나 글 내리기 따위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끝까지 선처를 부탁하지 않고 모든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정도 했으면 그거는 꽤 멋지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 치고 공약이 너무 기본 이하 아닙니까? 우리 게임이 동접자 10만 명을 달성하면 앞으로 한 달간은 확률 조작을 안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요.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제 규칙 2번에 따라 정론으로 한번 밀고 가보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글을 올리고 증거가 없으면 글을 내린다? 그건 어느 나라 법이죠? 글 내리세요. 제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고 개인정보니까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우, 자비로워. 사실 진지하게 이건 잘한 게 맞죠.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다룰 문제니까. 맞다는 증거는 있지만 없죠? 아니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저것 말고도 증거는 더 있고 없죠? 제가 제보자인데 없잖아. 저는 제보자를 더 신뢰합니다. 아니라면 제보자가 누군지 말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든 뭐든 보여내주세요. 근데 내가 텔레그램을 안 하면 없는 거 어떻게 보내지? 그리고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제보자가 누군지 말하면 그게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를 찾는 거였구나. 내부 고발자를 족치면 그것만으로 알리바이였던 거야. 뭔 논리지? 그리고 당신이 제보자에 대해 아세요? 제보자 계정이 대놓고 8월에 만든 거면 여기에는 그 사람 개인정보가 전무한 거 알 텐데 제보자 성별 말하면 아나? 제보자 나이 말하면 아나? 내가 제보자 이름 말하면 아나? 아무튼 증거가 있으니까 답해드리는 거겠죠? 이거는 문맥이 애매하죠? 당신이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겠죠? 어디 한번 내놔 보시지 인지. 제가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겠죠? 어디 한번 개겨 보시지 인지. 왜냐면 우리 둘 다 너무 당당하거든. 아무튼 생각 잘하고 행동하세요. 일침 멋있어. 그래,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밀고 나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 확신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하찮은 사진 몇 개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었다면 좀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대체 신뢰라는 게 뭐가 대단하죠? 사람 목숨이 소중한 이유는 그게 하나뿐이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하면 드래곤볼 마냥 죽었어? 괜찮아. 드래곤볼을 살리면 돼. 해버리면 그만이죠. 신뢰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걸 아무한테나 주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증거조차 아닌 걸 들이밀어도 얻을 수 있는 당신의 신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죠? 아니 본인도 본인 신뢰의 가치는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 겉으로는 제보자를 철저히 지킨다 하고 뒤로는 제보자 걸고 베팅하고 있지. 내가 가해자가 맞는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정보의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내 휴대폰에서 이런 사진까지 찍었는데 당당하게 굴면 뭔가 한 번은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하셨습니다. 제 제보 계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관계니? 사적으로 만났던 게 언제니? 제가 뭐라 답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엄청 친하다고 끝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죠? 전 저랑 가장 친하니까. 저보다 제보자분이 더 대단하시네요. 친한 사이인데도 제보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헤헤이, 대단하기는요. 이건 제 협조자들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친한 자기 자신을 제보할 생각을 하지? 이런 미친놈이라고. 그 뒤에 생각 잘하고 행동하라고 해서 이때 진짜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이 해명 영상을 올려봐야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일은 구설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글은 대응하는 게 손해다 라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죠? 내가 지금 들인 공과 시간이 얼만데 여기서 결백을 띡 밝히고 끝내면 손해야. 그래도 난 당신이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준다고 힌트를 던졌는데 그걸 포기하셨잖아요. 여기서 내가 뭘 더 떠먹여줘야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증거가 확실해도 고민을 한 번은 더 해봤겠다. 그리고 우리 3번은 아주 훌륭한 마무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캡처본만 보내주면 글 내리고 사과하겠다는데 왜 그냥 튀세요? 가지 마세요. 잉잉. 제가 또 앙탈 부리고 이런 거에 약하긴 한데 미안합니다. 우선순위는 확실히 해야 해서.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인데 너무 편집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왜 제보자 걸고 베팅하는 부분이랑 증거와 관련된 정론은 다 편집하고 저렇게만 하지? 왜긴 왜야. 신뢰는 소중하니까 지키고 싶었나 보지. 이거 꼭 그 사이버레카님 생각나네요. 아들 걸겠다 하신. 제보자 걸겠다. 근데 제보자 아니까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저희 원만히 합의했어요.
지면 개망신이라고 걸어두셨던데 그 개망신 무사히 극복하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그 뒤로 저를 차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이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을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 좋아요 누른 거 당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제 협조자들과 제 부계정들이 함께 누른 거예요. 우리 같은 댓글을 좋아하네요? 나중에 영상 올리기 전에 이분한테도 글 내리라고 마지막 언지를 줘야 하는데 트위터도 부계정이 이미 하나 더 있어서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절 박제한 다른 분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내는 것보다 뭔가 더 잘못된 느낌이 잘 드실 것 같거든요. 4번은 애초에 박제 자체를 거절하신 분이고 다음은 5번.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뻔뻔하네요. 피해자 2차 가해하신 분 아닌가요? 너무 당당하네요. 본인이 한 적 없다는 거 확실하시면 내려드릴게요. 한 적 없으신가요? 와. 3번은 제가 가해자라 해도 자비를 베풀어서 전화번호는 안 까셨는데 그리고 무려 제보자 걸고 배팅까지 해주셨는데 5번은 전화번호 까는 건 기본에 제가 가해자가 아니면 자비를 베풀어 글을 내려주시네요? 사과? 에이, 글 내려주는 걸로도 감사히 여기세요. 어딜 감히 한남 따위가 사과를 받으려 해. 우리 한남 혐오씨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참고로 이건 제가 남성 혐오 프레임 씌우는 건 아니고 저번 닉네임이었습니다. 지금은 바꾸셔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야, 3번이 갑자기 선녀로 보인다, 그죠? 그리고 3번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적이 있는 게 확실하면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올리고 한 적 없다는 게 확실하면 글을 내린다? 아니 무슨 소리니 한남아라마. 확실한데 네가 우기고 있잖니. 제보자가 말해줬는데. 이상하다. 난 제보자가 누군지 아는데. 그래서요?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제보자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와, 대박이네요. 이런 뻔뻔한 놈이었다니. 제보자님 누군지 알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글은 안 내리죠. 내릴 필요도 없죠. 본인이 쫄려서 내리라고 그러는 건데. 제보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언제 드린 겁니다. 저분 연락처 남아있으면 다 차단하세요. 어차피 전화 못해. 내가 내 번호로 가면 계속 통화 중이야. 이분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밀어붙이는 건 멋진 일이야. 근데 그거 옳다고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밌는 건 이래놓고 전화번호는 지우라니까 지우더라고요. 왜 이건 또 말을 잘 들어? 손바닥을 벗어나진 않지만 손바닥 안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이걸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대망의 2번은 대화가 기니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가장 늦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학원에 가 있는 동안 보시고 박제까지 하셨어요. 휴대폰으로 이거 보고 가슴이 설레서 집중을 못했습니다. 대놓고 의용으로 의견 달라면서 리트윗 요구하는 거 아주 꿀팁이야. 덕분에 절 박제한 분들 중 가장 호응을 잘 받으셨습니다. 훌륭하네요. 저희가 거의 40분 정도 대화하면서 분량이 긴데 재밌으니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본인도 저희 대화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괜찮겠죠. 죄책감 안 드는 건 좋네요. 그리고 읽기 전에 옷 좀 갈아입을게요. 이거 더워 죽겠다 진짜.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글을 읽기는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경고 들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만. 어떤 내용을 정정하라는 말인가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도대체 어째서 폭로글을 내리라는 말을 명령주로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오, 그럼 부탁주로 하면 들어주시나요? 부탁드립니다. 지워주세요. 왜냐면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니까요. 폭로글을 제보한 것은 다른 사람일지 몰라도 폭로글을 읽고 올리기로 결정한 건 그쪽이잖아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폭로 내용을 본인이 전부 책임지고 진실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폭로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거라면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따질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식적인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용의자가 자신이 무고함을 밝히는 게 아니라 폭로자가 용의자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게 상식입니다. 저는 적의 거짓임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런 게 진심으로 증거가 된다고 믿고 글을 올리셨다는 건 그 내용을 스스로 전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의무가 있는 게 맞거든요. 글을 계속 남기신다면 책임을 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맞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 알려드려서 증거 인멸 시도하게 둘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증거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묻는 거죠.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을 져요? 되게 자신 있으신가 봐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요. 텔레그램 탈퇴해서 당당하세요? 참고로 탈퇴 안 했습니다. 녹화할 때 필요해가지고. 그래요, 그 확신이 진짜길 바라진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해자라는 말이 되니까. 트위터는 계속 말끝이 잘리네요. 되게 불편하네. 이거 진짜 불편해요. 이거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우시구나. 네, 그 확신이 진짜예요. 부디 마지막 남은 양심만큼은 사줘야 하는데 온전히 바치시길 바라요. 제 마지막 남은 양심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 책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예요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머쓱하네요. 이건 진짜 머쓱했습니다. 나름 글 쓰는 사람이라고 뻐기고 다녔는데 끝까지 틀렸을 때 책임을 진다고는 안 하시네요. 제본자가 누구지는 아시나요? 알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믿고 있나 궁금해서요. 네, 틀렸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은 왜 틀렸는지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무죄가 증명되어 제가 사과드리고 제보를 철회한 건도 있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결국 스스로 팩트체크가 부족한 상태로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그 뒤에 다른 글들을 보셨나요? 그 중에 내가 잘못 판단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그런데 불사아람님은 그저 글을 내리라는 요구만 하실 뿐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가해자라고 여러 번 제보 오는 사람을 덮어주었다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잘못 지목해서 박제가 되는 일은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면 그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요? 그치, 무고로 사람을 박제한 게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들키셨네. 어떡하냐? 솔직히 말해서 절 박제한 사람들 전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슈도 안 되고 그냥 묻혔어요. 말하고 보니까 살짝 협박 같더라고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다는 거죠? 그 이슈도 되지 못하고 묻힌 글들 하나하나가 나중에라도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저에게 글 내리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중이 너무 나중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글이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알려져서 그때 제가 더 이상 결백을 증명할 증거도 다 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그때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드린 거 아닌가요? 이건 핀트가 완전히 엇나간 거죠? 내가 이 글을 나조차도 2, 3년 뒤에 발견했을 때 그래서 나조차도 증거를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고 그걸 묻는 건데 이건 완전히 이제 핀트가 어긋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고 내리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책임하고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저를 박제하고 제 지금과 앞으로까지 위협했는데 본인이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되는데요. 고작 이렇게 해명, 사과 끝으로 지나가면 제가 너무 손해거든요. 기왕 할 거면 일을 크게 키워보시죠. 제가 억울하면 제가 겪은 리스크가 보답받을 만큼의 이득이 되게 자신 있으신가요? 불사람님 행여나 인신공격이 될까봐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지만 본인이 유튜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의식 과잉이세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리스크가 크더라도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저에게 보복을 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저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알려지기 전에 뿌리를 뽑을 생각은 못하시고 이 일이 충분히 숙성되어 나중에 저를 잡아먹기를 바라시나요? 세상에 악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누군가는 22만 명은 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700명대 정도라고 믿고 그렇지만 저는 안전불감증보다 안전과민증이 100배 낫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가해자라고 온 제보를 무시할 바에는 제가 훗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밝히고자 한 거예요. 그렇군요. 혹자는 제가 영웅병 환자라고들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쨌든 제가 공론화한 건의 대부분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해를 입더라도 앞으로의 문제까지 한 번에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죠.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어감이 썩 좋진 않습니다만 그러니 서운해하시지 않을 거라 믿겠습니다. 진짜로 믿겠습니다. 네,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만 저는 불사람님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한번 끝까지 가보죠. 악감정 있으세요? 전혀요. 저 진짜 악감정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하고 보니 되게 중2병 같네요. 저는 제가 가진 증거가 있음에도 불사람님이 결백하다 하신다면 상응하는 증거를 보고 글 내려드릴 수 있는데 글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고. 왜 계속 최후의 수단만 강조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글을 내려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불사람님이 아무런 증거도 변호도 없이 삭제만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한다. 용의자 혹은 변호사가 반박한다. 이 순서죠. 그 반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증거가 있으시다면서요. 보여줄 수 없으시면 보여주지 마세요. 존중합니다. 원문에 충분히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절대로. 원문 속 인물과 불사람님이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뭔 증거를 본 거야 도대체? 왜죠?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냐고 묻는 게 더 당황스럽습니다.
전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가 그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학고라 그랬나 보네요. 이건 반성 중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학생들도 리트윗을 꽤나 많이 봤던데. 윤석열이 딥페이크를 했다면 전국이 뒤집혔겠죠. 상상도 하기 싫네요. 가해자였든 피해자였든 정말 그거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야.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정도 대화하고 나니까 제가 범인은 아닌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뻔뻔한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사과하고 내리거나 대놓고 빈정대면서 받아치던데 유일하게 대화를 하시네요. 신기하네. 네, 왜냐하면 저는 해당 제보 속 딥페이크 신청자와 그 신청자의 본명과 가족들의 본명을 어떻게 확인했지? 불사람님으로 저장된 전화번호와 해당 번호를 연결된 카카오톡 프로필까지 다 확인하고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듀얼 넘버를 맞는 게 완전 헛수고는 아니었네요. 때문에 글을 올렸고 그 글을 쉽게 내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 판단에 오류가 있고 그 오류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좋아요. 글을 올리기 전에 했어야 했지만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는 여전히 증거를 보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든 뭐라 생각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뭐 언젠가는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할 때 예고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글을 내리고 저 대응을 보고 다시 올릴지 정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제 증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계정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 지우고 대응을 본 뒤에도 얘 역시 범인이네 싶으시면 올리든지 말든지 하시죠. 그럼 전 제 할 일이나 하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검은 신화 편집하러 가야지. 하람님, 제가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저 또한 인간인지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는 그래도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게 결백을 증명할 마음은 전혀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도대체 여태 왜 이 대화를 했나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왜냐면 저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니까요.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티키타카 좀 해줬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진짜 이만. 이러고 끝났다가 이제 저희 대화를 편집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자기 트위터에. 그래서 이제 또 대화 내용 올리신 김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왜 피해자의 이름은 가리다 말았나요? 이건 좀 서운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어떻게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진이 찍힌 날짜만 알려주시면 그때 뭐 했나라도 알려드릴까요? 증거가 뭔지 알아야 반박하는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지. 제가 지난주에 뭐 했는지 상세하게 말해봐야 사진 찍힌 날짜가 지지난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제가 지난 1년간 뭐하고 살았나 상세하게 알려드려야 하나요? 이게 범인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폭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도 저 사실 이유가 아닌가라고 하고 끝냈는데 이유가에서 또 마지막에 또 잘려가지고 이유다의 오타인 것처럼 나왔네요. 참 불편합니다. 이거 트위터 그 일론 머스크 씨가 빨리 고쳤으면 좋겠고요. 대충 이런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아마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영웅병 환자입니다. 영웅병은 영웅으로 가는 첫걸음 따위가 아닙니다. 정신병이 맑은 정신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영웅이 갖는 낭만만 선별적으로 생각하면서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가령 이분을 보자고요. 불사람이라는 유튜버가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다고 제보받았는데 유튜버분이 DM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했다고요? 심지어 여동생이랑 누나 이름을 제보한 것 같다고요? 세상에, 제발 사실이 아니길. 걱정 마세요, 레이디.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협박도 안 했어요. 법률적으로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행위인데 제가 겁 안 주려고 문장을 얼마나 부드럽게 썼는데요. 거기에 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그저 저분이 그런 것들은 불리할 것 같아서 편집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대가 속은 거고요. 그런데 그 사실에 기뻐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의 박제는 리트윗도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들만 창피해하면서 글을 내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번 씨는 글을 내리더라도 저 글이 남아서 저 사람이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기록하게 되겠죠. 왜? 당신이 증거가 아닌 걸 증거라 착각해 박제했으며 본인도 저랑 대화하면서 뭔가 싸하다는 느낌을 받았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이미 올려버린 글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대화를 의심스럽게 선별해 올려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증거도 아닌 것을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전 여전히 이 사진이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멍청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속은 게 저 때문이라고 친다면 저 사람이 속은 건 우리 둘의 합작입니다. 너무 훌륭한 협동이라 이건 저라도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이게 영웅병이에요. 병이 아니었다면 쎄한 느낌이 들었을 때 글을 지우고 저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 정황이 있어서 좀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지는 기분이 들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싶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영웅의 의무와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고 낭만적인 영웅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버린 당신은 그렇게 영웅병의 피해자를 늘려나갔습니다. 라는 슬픈 동화 이야기네요. 당신이 이번 사람들 중 가장 멍청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해롭다는 게 스스로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모두에게 글을 내릴 기회를
또 줄 건데 당신에게는 다르게 예고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 글만 지어서 끝날 게 아니에요. 저 글을 인용한 사람들 중 제 이름과 사진을 직접 추가해 올린 분들은 당신이 글을 지워도 내용이 남죠? 이분들 글 지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망신을 당할 기록이 남게 되니까요. 과연 영웅병자는 끝까지 자존심과 낭만을 포기하지 못한 병자로 끝날 것인지,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인간 언저리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인지. 당신 성인이시잖아요. 설마 제가 이런 것까지 대신 해줘야 해? 하면서 저런 분들에게 일일이 연락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건 진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이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제발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한 명 빼고는 손바닥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고 계신 건지, 항상 최악의 최악까지 고려하는 제게 밑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진짜. 아니 4명 중에서 단 한 명도 피해자 이름 가릴 생각을 못한 거야? 이건 지금도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요. 트위터 편은 이대로 끝났지만 이게 인생에서 2번 하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이제 제가 진짜 가해자라도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의심하실 텐데 어떻게 가짜 가해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뽕을 좀 뽑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할 만한 게 과연 이게 트위터만의 문제일 것인가? 사실 원래 계획은 이걸 들고 남초 커뮤니티에 뿌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리부트 월드와 일반 월드 유저로 나뉘어 갈라치기로 크게 싸우고 있거든요. 제가 리부트 월드에서 게임하고 있으니 리부트 월드 유저들은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나 하면서 지낸다라는 프레임을 제가 저한테 씌우면 과연 이 사람들은 갈라치기와 혐오에 눈이 멀어 근거 확인도 안 하고 물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며 저게 증거가 아니면 인지해 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했습니다. 저 때가 LCK 시즌이라 갈라치기 쉬는 날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메이플 커뮤니티에서 메이플도 아니고 롤에 계지냐? 팩트체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어서 2시간 동안 조회수 10개 나와서 때려쳤습니다. 그 중에 한 3개는 저였고요. 유튜브 구독자 17,000명 넘기는 것보다 저기 개념글 가는 게 훨씬 어렵네요. 이건 나중을 기약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평소에는 적당히 하트만 눌러주고 무시했을 악플러도 굳이 말로 끈질기게 패가지고 놀리기 한 다음에 부계정 들고 트위터에 딥페이크 가해자 뜬 거나 해명해라 라고 달아서 자기네 커뮤니티에 퍼나르도록 유도도 해봤는데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갑자기 댓글 안 달고 조용해지더라. 설마 너... 라고 하면 여기부터는 억측이 되고 저는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상대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니 아무리 악플러라도 이런 거에 넘어갈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따봉 5개 붙은 거 4개는 접니다. 좀 기고만장해져서 저 커뮤니티에 퍼나를 때 당당해지라고 등 밀어준 건데 진짜 이래도 안 하더라. 그래요. 안 속은 건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속 말한 것처럼 팩트체크를 하는지를 팩트체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하필 대상이 저였던 이유는 제 실험에 저 외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요. 니들 이야기는 아니에요. 1, 2, 3, 5번 가해자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진짜로 팩트체크 없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속 말을 믿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본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해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를 낙인 찍을 때 조금 더 신중해지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만 믿음보다는 검증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검증 없이 올려도 다수가 그걸 검증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팩트체크 없는 글이 올라오는 건 개인의 잘못이지만 그 글이 수용되는 방식에 거름망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죠. 내가 악의적인 주작질이나 하는 나쁜 놈인가? 물론 제가 가해자의 신원을 보호할 정도로 사탄의 혈육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분별한 피해자를 만드는 관계였다는 사실이 없던 게 되진 않잖아요. 세 번째 이유는 미러링에 대한 반발심 때문입니다. 미러링이라는 말이 메갈리아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지만 지금은 남초 여초 가릴 것 없이 미러링이라는 용어나 행동이 꽤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 대한민국의 수많은 갈등, 특히 성별 갈등 측면에서 미러링만큼 가증스러운 용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A와 B집단이라고 부를 테니 알아서 원하는 집단에 넣어서 들으세요. A집단을 지지하는 혹은 A집단이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 무리를 일으켜 항의하는 B집단에 의해 직장에서 잘리거나 다양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데 그 무리라는 게 A집단의 입장에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혹은 아무튼 B집단이 유기양양한 게 아닐 겁다. 그럼 A집단의 미러링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B집단을 지지하는 혹은 B집단이 좋아하는 어떤 인물에게 무리를 만들어 역시 직장에서 잘리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B집단은 그 미러링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요? 1번. 아하, 이렇게 놓고 보니 기분이 나쁘구나. 나도 하지 말아야지. 2번. 뭐야. 왜 쟤네는 문제 있는 놈이 당했더니 우리한테 화풀이지? 바로 미러링 들어가야겠네?
1번이라고 생각해본 사람이 있나요? 여기에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나 깨달음이 있나요? 그냥 어리둥절한 실업자가 하나에서 둘 된 거야, 아니면 셋이나 넷까지 늘어나거나. 이건 그냥 갑질이고 폭력이고 복수죠. 더 나쁩니다. 갑질과 폭력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직면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복수는 자신을 가해한 사람을 직접 공격한다는 정당화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건 하는 짓은 갑질과 폭력인데 정당화는 복수하듯이에요. 저는 길 가다가 마음 내키면 사람 머리에 총 쏴도 되는 문화가 한국에 퍼져도 총 안 쏩니다. 게임 밖에서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건 생각만 해도 역겨우니까. 하지만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그냥 주워가는 게 상식인 문화가 퍼지면 장 볼 때 저도 돈 안 낼 것 같긴 해요. 전 가난하고 물건을 저렴하게 갖고 싶다는 욕망은 있으니까. 최초의 미러링이 어땠는지, 미러링이 어떤 의미로 시작됐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저 더러운 욕망을 당당하게 표출하는 주제에 자기가 정의롭다는 착각과 우월감까지 심는 그냥 폭력이잖아요. 미러링으로 만든 혐오가 새로운 미러링으로 혐오를 증폭시키고 있으니 이런 식의 미러링은 앞으로 더 심해지기만 하고 약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사람과 사랑을 믿는 사람이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힘으로는 혐오의 시대를 어떻게 못 막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에게 야, 아빠는 최선은 다했어. 근데 힘들더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번에 다룬 달밤이라는 SF소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화석연료가 환경을 파괴해 세상을 멸망시킨다 해도 화석연료를 막으려면 화석연료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화석연료 대신 다른 자원을 쓰는 기업들이 전부 도태되어서 어차피 다시 화석연료만 남게 될 테니까. 그러니 미러링을 대체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미러링보다 재밌냐는 겁니다. 그래야 재미로 돌아가는 인터넷 세상에서 미러링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 어땠나요? 저는 아무나 붙잡고 팬 다음에 오늘도 우리 진영을 위해 힘썼다고 자위하는 그런 가짜 성취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태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만 핀포인트로 저격을 했습니다. 이 성취감이 더 탐나지 않나요? 고작 저 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려주고 있는데 이게 훨씬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1, 2, 3, 5번 씨들도 이것보다 효율적인 거울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미러링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우리도 맛폭력으로 받아치는 것이지만 제 방식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목소리를 못 내게 입을 막은 것도 아니잖아요. 가해자 박제? 할 거면 해. 여성인권? 그럼요. 남성 혐오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하시죠. 책임감 있게 팩트체크 할 수 있으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내 유튜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네. 물론 지금의 미러링 역시 폭력을 성취감으로 정당화하는 시스템이라 지네들은 이미 찔려야 할 사람만 찌른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영상을 진지하게 봤으면 둘의 장르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손바닥에서 놀아난 이 친구들의 꼬라지가 재밌다고 느껴졌다면, 혹은 반대로 그 모습이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난다면 이 방식을 써주세요. 이게 무슨 어린이 꿈동산에 나올 만큼 건전한 행동은 아닌 걸 압니다. 분명 이 방식을 쓰면서 저랑 달리 아예 속을 수밖에 없는 함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의 미러링보다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전합니다. 이번 시에 내가 당신을 키워서 잡아먹냐고 했죠? 표현은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이러려고 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당신이나 나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슈가 안 될 것 같네요. 구독자 한 10만, 20만 찍었어야 했는데 다음에 또 이 짓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온다면 저는 좀 더 커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조금 사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게 계획하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제 욕심도 좀 챙겨야죠. 전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복지관에서 실습을 해야 했는데 복지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문제를 다루려 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블록스에서 아동들에게는 좀 비싼 아이템을 미끼로 온라인 그루밍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터넷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센터장님이 어지간한 프로그램 기획은 다 하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저만 교육 15분 전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네 교육을 듣고 나면 아이들이 어른을 의심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후에 통제가 힘들어질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센터장님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저라면 못했을 헌신을 수십 년간 했던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처음으로 센터장님이랑 한판 붙었고 제가 졌습니다.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냥 디즈니 플러스에서 애니 하나 틀어주고 옆에서 폰게임이나 하다 끝냈어요. 그때 실습일기에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바른 길이었고 그분은 그 바른 길에서 한치 망설임 없이 굳건히 나아갔다. 센터장님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권위에 눌려서 포기했다. 미래의 그 아이들 중 누군가가 온라인 그루밍에 피해를 입는다면 센터장님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완벽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를 겪은 것이고 나는 내가 겁쟁이라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겪은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게 충격이었던 건 결국 그분은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졸업 때문에 할 말을 못한 비겁한 놈이었고요. 물론 겨우 교육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그 교육원의 아이들 중 누군가 온라인에서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그리고 그걸 제가 알게 된다면 저는 제 탓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딘가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겠나요? 유튜브를 좀 더 하고 싶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때 무엇보다 제가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한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편적입니다. 저번 메이플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미 워낙 자유롭게 말하고 있어서 너 페미네와 너 반페미네를 함께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둘이 연결시켜가지고 불사하라면 페미인가 아닌가를 두고 끝장 토론을 시키는 컨텐츠를 하려 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정말 부끄럼쟁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걸 놀리는 영상에서는 영상만 봐도 좌파인 걸 알겠다고 하던데 좌파란 무엇이고 우파란 또 무엇이기에 이걸로 정치 성향이 결정되는 것인지 정말 정치계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영상으로 프리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다룰 거고 그것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페미와 반페미, 좌파와 우파, 친중, 친일, 반중, 반일, 친북, 반묵, 친미, 반미, 찍먹과 부먹, 친민초와 반민초 그 외 모든 문제에서 이야기의 편입니다. 이야기의 편은 중립이 아닙니다. A 진영의 친화적인 이야기를 쓰면 그 뒤에 B 진영에 맞는 거 하나 써서 균형 맞추고 이러는 거 오히려 억지다. 만약 한쪽 이념에 치우치게 재밌는 이야기 100개가 나오면 100개를 연달아 써야 할까요? 정답은 써야 할까 망설인 순간 이미 혼나야 합니다. 당연히 써야지. 왜 재밌는 이야기 100개를 쓰기 위해 균형을 맞춘다는 핑계로 재미없는 이야기 100개를 억지로 짜내서 사람들한테 먹여야지? 중립을 지키려고 별 지랄 연병을 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좀 과격하고 거친... 왜 켜져 이거? 중립을 지키려고 별 지랄 연병을 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좀 과격하고 거친 방법으로 시위를 좀 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의 편에 드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그냥 사람 좋아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야기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혐오한다, 어떤 사상이 엿보인다, 포경수술이나 하세요. 이미 했으면 한 번 더 하고 없으면 만들어서 하든지 하세요. 저는 이야기의 편에서 자유롭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립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사상이 너무나도 신성하고 위대한 것이어서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상이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악마의 산물이라서 그 어느 것도 참을 수 없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들을 자유롭게 다루는 이유는 어떤 사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하고 보니 뭔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해요. 널 박제한 사람에게는 이게 재미로 보이냐고 해놓고 갑자기 너도 재미있어서 했다고 드리프트를 하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또 속은 겁니다. 저는 재미나 장난으로 보이냐고 한 적 없습니다. 같지 않고 우스워 보이냐고 했죠. 재미는 좋은 겁니다. 전 오늘의 일을 기획하면서 불안한 적은 있어도 불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가설이 맞든 틀리든 그건 유익할 것이고 유익한 건 즐겁고 즐거운 건 재밌으니까요. 내 인생 가지고 나락 찍먹하면서 팩트체크를 하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가치관을 박아가며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고 때로는 저에게 새로운 생각이 심어지기도 하는 것, 이거 재밌습니다. 설마 저 사람들이 나중에 또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도 이번처럼 팩트체크 없이 아무나 잡아서 박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저는 했던 일 또 하는 건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진짜로 절 누명씌워서 박제하면 그때의 컨텐츠는 명예훼손 고소 절차 가이드 브이로그로 들어올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절 박제하신 분들 중 오늘 영상이 올라온 뒤에도 글을 안 지운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정도면 익명성을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전 앞으로도 뭐가 더 재밌을지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준 친구들, 그리고 도와주진 않았지만 같이 걱정해준 친구들, 익명을 지켜주기로 했기에 말은 안 해주겠지만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조금 아쉽긴 해요. 원래는 좀 오래 활동하는 여자 트위터인에게 부탁해서 날 무고해달라 하려 했는데 그건 너무 무섭다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되게 로맨틱하지 않나요? 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너만이 날 나락에 빠뜨릴 수 있어. 네가 날 죽여줘. 이거 약간 피폐물에서 집착하는 캐릭터가 할 만한 명대사였는데 그래서 거절당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차였구만. 광고는 열어놨지만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절 박제한 친구들에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줬습니다. 어차피 조회수 한 4, 5만 나오는 거 아니면 적자니까 너무 안 이꼽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재밌는 거나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고생은 딥페이크 영상 만드느라 고생하셨죠. 팩트 체크를 하자면 누명 속에서도 저는 제작자가 아니라 의뢰자랍니다. 저도 기싸움 하면서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 이런 게 참 재밌긴 한데 지금 가짜 증거를 보고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와중에 가짜 증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러면 좀 많이 민망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거 동일인물인데 이거 뭡니까? 세상에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르다니 그럼 난 장애인 혐오로 받아쳐주지. 느껴지시죠? 혐오를 혐오로 받는 게 외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자. 싫으면 적어도 그 혐오에 책임감이라도 갖자.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들은 이번 영상에서 한 번씩 언급했던 시크릿 에피소드들입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감사하고 제발 이번엔 500명대와 달리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보세요? 자, 네가 여보세요로 들어오면 안 되지. 네가 목소리가 바로 남자인 게 드러나잖아. 그냥 받기만 해야지. 네, 다시. 당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로 들어가지. 그러면 뭘로? 아, 오케이.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했네. 아니야. 그냥 받아. 그냥 해. 야, 이거 후반부에 NG로 넣어야겠다. 오케이. 다시 건다. 미안해. 동생아.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하고 부모님 모두한테 아니, 너무 말투부터가 너무 좀 그런데? 아, 상관없어. 그거는 좀 원래 여기부터는 이제 지금 놀리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좀 이상해 보여도 돼. 야, 이것도 NG에 넣어야겠다. 다시 해. 야, 상관하지 마. 나 이거 다 의도하고 하는 거야. 동생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쓸 짓을 한 것 같아. 너하고 부모님 모두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너는 이런 걸 재밌어 하니까 내가 뭘 할지 말했다면 동의하고 지지해 줬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건 내 잘못이니까 미안해. 내가 너한테 사과해도 될까? 야, 아니 끝까지 듣지 말고 중간에 말을 끊으라니까? 아니 말을 끊으라고. 중간에 끊으려 그랬는데 뭐라 말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싶어가지고. 아니 카톡으로 대본 써놨잖아 내가. 아니 그러니까 끊으려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뭐라 말하는지 다 들어봐 줘야 되잖아. 알았어. 야, 씨, NG 세 번째를 지금 이거. 야, 나 이제 우참하는 게 힘들어져.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네 번째 때 내가. 근데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주제가 그건데 거기다 대고 너는 이런 거 재밌어 하니까라고 말하면 그냥 개변태년으로 만드는 거 말고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의도야. 처음 내가 그 전까지는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어 하니까 동의하고 지지해 줬겠지만까지는 남겨야 돼. 그래서 얘가 박하람 얘 진짜 나쁜 놈이었네 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뭐지? 이 생각이 막 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지해 줬겠지만 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잘라. 오케이? 오케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해 동생아.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하고 나 진짜 못 참았잖아. 뭐하냐? 아니 이게 NG가 나면 날수록 웃음 찾기가 힘들어진다니까? 야, 그리고 전화 걸면 그냥 바로 받아. 어차피 따르릉 하는 부분 다 편집할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바빠? 지금 가면 바로 받을 수 있지? 어.